이제 이 문서와 글자는 사라져야 해. 2026년 1월 경기도 수원에서 22년간 주유소를 운영해온 62세 김 씨는 폐업 신고서를 쓰기 전 처음으로 토양정화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면적서를 받아든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7억 3천만 원. 22년간 그 땅에서 번 돈이 전부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던 시절 이 주유소는 하루에 수백만 원이 통장에 꽂혔습니다.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자였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고 딸 결혼시키고 은퇴 후 노후 자금도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2년 동안 번 돈이 견적서 한 장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폐업하는 날이 가장 가난해지는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주유소만 이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40억을 들여 캠핑장을 차린 50대 남성은 지금 매출이 제로입니다. 대출이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지방 신도시 아파트 2채를 보유한 60대 여성은 전세금도 못 채웠습니다. 매달 이자가 빠져나갑니다. 살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한때 최고의 수익형 자산이라 불렸던 이세 가지가 왜 지금 같은 방향으로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모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이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묶여 있다면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김 씨가 처음 이 주유소 땅을 산 건 2004년이었습니다. 당시 주유소는 그야말로 황금 사업이었습니다. 차가 늘어나는 만큼 기름값이 들어오고 땅값은 오르고 현금은 매일 쌓였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15년이 지나도 주유소는 돌아갔습니다. 조금씩 줄기는 했어도 여전히 굴러갔습니다. 그런데 22년이 지난 지금 김 씨는 그 땅에서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니 오히려 수억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주유소 폐업은 그냥 문 닫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주유소 부지는 토양정화 없이는 팔 수도 다른 건물을 지을 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땅속 기름 탱크에서 새어나온 기름은 벤젠, 톨루엔 같은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화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를 폐업하려면 반드시 돈을 써야 합니다. 300평 기준으로 시설 철거비만 2억 원, 토양정화비는 5억에서 8억 원 이상, 합치면 최소 7억 원입니다. 여러분, 최소 7억 원입니다. 22년간 운영한 주유소를 닫는 데만 최소 7억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 씨는 22년간 잘 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폐업 비용으로 사라지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때는 부자였다가 폐업과 동시에 다시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주유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세 가지 사업이 한때 그토록 대단했는지부터 봐야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는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땅만 있으면 돈이 됐던 사업입니다. 타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절이었고 주유소 자리 하나만 잡으면 앉아서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덕에 은행 대출도 잘 됐고 땅값까지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황금 자산이었습니다. 캠핑장은 2020년 코로나 시기에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해외 여행이 막히자 국내 여행 수요가 폭발했고 캠핑장 예약은 몇 달 전부터 꽉 찼습니다. 그때 캠핑장을 차리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너도 나도 땅을 빌리거나 사서 캠핑장을 차렸습니다. 아파트는 수십 년간 오른다는 불패 신화가 있었습니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를 사두면 10년 후에 반드시 올랐습니다. 이 신화를 믿고 노후 자금 전부를 아파트에 넣은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사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전제가 지금 동시에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치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석유통계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 전국 영업주유소 수는 1만 430개입니다. 불과 몇 달 전과 비교해 214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틀에 하나꼴로 주유소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반 주유소의 영업이익률을 아십니까? 대부분 1%대입니다. 1%대입니다. 은행 예금이자보다 못합니다. 거기다 전기차 만 대가 늘어날 때마다 주유소는 17개가 사라집니다. 전기차 보급이 계속 늘어나는 한 주유소 수는 계속 줄어드는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주유소 운영이 안정적인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버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이자를 내기 위해 주유소를 계속 돌리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폐업 비용입니다. 300평 기준 시설 철거비 2억 원, 토양정화비 5억에서 8억 원 이상, 합치면 최소 7억 원. 이게 폐업을 결심해도 선뜻 못하는 이유입니다. 한번 돈을 모아뒀다가 폐업할 때 다 쓰는 겁니다. 걸었던 게 아니라 잠깐 맡아뒀다가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주유소 부지는 정화 없이는 팔 수도 없고 다른 건물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허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화업체가 전국적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 가격은 천정부지입니다. 부르는 게 값인 상황입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정화 책임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법은 오염 원인자가 1순위 책임자라고 명시합니다. 폐업 당시 운영자 또는 토지 소유주가 그 책임을 집니다. 만약 임차인이 야반 도주를 했다면 땅 주인이 정화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억울해도 소용없습니다. 법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새로 시작한 사람이니까 책임이 없다고 우겨봐야 소용없습니다.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받은 것으로 봅니다. 낙찰받은 순간 정화 비용도 함께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유소 매물이 경매에 나와도 유찰이 반복됩니다. 얼마나 오염됐는지 땅을 파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이 구조는 주유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나가는 구조. 캠핑장도 아파트도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20년 캠핑장은 황금기였습니다. 예약이 몇 달 전부터 꽉 찼고 주말에는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는 손님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때 40억을 들여 캠핑장을 차린 분들이 생겼습니다. 처음 1년은 잘 됐습니다. 잘 되니까 더 투자를 했습니다. 땅을 더 넓히고 시설을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회복됐습니다. 국내 캠핑 수요는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동시에 코로나 때 너도나도 차렸던 캠핑장들이 공급 과잉을 만들었습니다. 이용료는 떨어지고 손님은 줄었습니다. 인건비, 관리비, 전기요금은 그대로입니다. 계절 편차도 극심합니다. 성수기 석 달을 버티면 비수기 9달을 버텨야 합니다. 지금 전국에 캠핑장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 사람이 없습니다. 공장 부지나 물류 창고, 요양시설처럼 넓은 부지가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한 거래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팔리지도 않고 버틸 수도 없는 상황에 갇히는 겁니다. 당근마켓에 캠핑 장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텐트가 10만 원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두 번 쓰고 헐값에 파는 분들의 심정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수입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이 구조가 아파트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십 년간 이 말이 통했습니다. 아파트는 무조건 오른다. 서울, 수도권이면 더욱더 오른다. 이 신화를 믿고 노후 자금을 아파트에 넣은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화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전세가 하락으로 갭 투자를 한 분들은 역전세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이자 부담이 원금을 넘어서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지, 학군, 교통 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없는 단지는 가격 회복 속도가 느리고 회복까지 장기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핵심 지역은 오르고 외곽과 지방은 빠지는 흐름이 뚜렷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세 가지 사업의 공통된 구조입니다. 주유소도 캠핑장도 아파트도 들어갈 때 기대했던 수익과 나올 때 마주하는 현실 사이에 메워지지 않는 간격이 생겼습니다. 잘 될 때 번 돈보다 나올 때 나가는 돈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왜 하필 이 세 가지가 지금 동시에 문제가 됐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맞물린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산업구조 변화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내연기관 연료 수요가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기차 만대 증가마다 주유소 17개가 사라집니다. 이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 패턴 변화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해외여행이 돌아왔고 캠핑 수요는 구조적으로 줄었습니다.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캠핑장 수익성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금리와 정책 환경 변화입니다. 저금리 시대가 끝났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아파트 불패 신화를 떠받치던 조건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일시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기차 보급은 계속 늘어납니다. 캠핑 수요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금리 환경이 과거의 초저금리 시대로 쉽게 돌아갈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이건 경기 사이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환경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고수익 자산도 순식간에 리스크 자산으로 전환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전환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숫자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차 만대 증가마다 주유소 17개 소멸, 주유소 폐업 비용 최소 7억 원, 40억 투자, 캠핑장 매출 제로, 지방 아파트 역전세로 수천만 원 공백. 이 숫자들이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들어갈 때는 수익을 기대하며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번 돈을 다 토해내야 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주유소 사장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유소
주유소에서 한때는 돈을 좀 많이 벌었지만 폐업할 때 그 돈을 다 정화 비용으로 씁니다. 한때 부자였다가 폐업과 함께 다시 가난해지는 겁니다. 캠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 번 돈으로 더 투자를 합니다. 더 투자한 만큼 잘 안 될 때 더 많은 빚이 남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을 끼고 들어간 만큼 이자가 원금을 갉아먹습니다. 답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무엇을 사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출구가 없는 투자는 수익이 아무리 좋아도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업 모두 지금 이 순간 출구가 막혀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세 가지 문제는 각각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주유소가 폐업을 못해서 버티면 경매로 나옵니다. 그 땅이 헐값에 나와도 낙찰을 못 받습니다. 정화 비용 때문입니다. 결국 그 땅은 지역 내 흉물이 됩니다. 지역 환경이 나빠지면 인근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주유소 하나가 폐업을 못하고 방치되는 게 주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캠핑장이 매물로 나와도 안 팔리면 그 지역 땅값이 내려갑니다. 그 지역에 투자한 펜션이나 숙박업소도 함께 흔들립니다. 한 업종의 붕괴가 인근 업종 전체를 끌어내립니다. 아파트 미분양이 쌓이면 건설사가 흔들립니다. 건설사가 흔들리면 하청업체가 무너집니다. 그 지역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구가 빠집니다. 인구가 빠지면 아파트 수요는 더 줄어듭니다. 순환이 반복됩니다. 한 곳의 균열이 다른 곳으로 퍼집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도미노의 끝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노후 자금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64세 권 씨는 20년 전 경기도에 있는 주유소 부지를 5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초반 10년은 해마다 수천만 원이 통장에 쌓였습니다. 자녀 교육비도 내고 대출도 갚고 노후 자금도 조금씩 만들어갔습니다. 이 주유소가 은퇴 후 내 삶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인근에 셀프 주유소가 생겼고 전기차를 타는 이웃이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이 땅에서 20년을 보냈으니까요. 올해 폐업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토양정화 업체에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7억 3천만 원. 권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돈을 쓴 게 아니었습니다. 빌려 쓴 것이었습니다. 20년간 이 땅이 저한테 돈을 빌려준 것이고 폐업하는 날 다 돌려줘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전국에 이런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뿐 아니라 캠핑장, 아파트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유소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폐업 비용 실태를 지금 당장 파악하셔야 합니다.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토양 정화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십시오. 땅을 파보기 전까지는 정화 비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빨리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야 출구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률이 1%대라면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버틸수록 정화 오염도는 높아지고 비용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캠핑장이나 펜션 같은 운영형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토지 전용 가능성을 지금 확인하셔야 합니다. 캠핑장 그대로는 살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공장 부지, 물류창고, 요양시설, 농업시설 등으로 전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 부동산 컨설턴트나 토지 이용 계획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싸게라도 빨리 파는 것이 이자를 더 내면서 버티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아파트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보유 중인 단지의 핵심 요소를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입지, 학군, 교통,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한 단지라면 지금이라도 출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 양극화는 더 심해집니다. 핵심 입지는 올라가고 외곽과 지방은 내려가는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역전세 리스크가 있는 갭 투자 단지라면 세입자 계약 만기 전에 미리 자금 계획을 세워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유소는 1%대 이익률과 최소 7억 원의 폐업 비용이라는 이중함정에 갇혀 있습니다. 버텨도 문제, 나가도 문제입니다. 캠핑장은 공급 과잉과 수요 이탈이 겹치며 팔리지도 않고 수익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아파트는 지역 양극화와 역전세, 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불패 신화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환경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고수익 자산도 순식간에 리스크 자산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구조적입니다.
지금은 무엇을 사느냐보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출구 없는 투자는 수익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함정입니다. 주유소 사장님이 하신 그 말이 오늘 이 영상의 전부입니다. 한때는 부자였다가 폐업과 함께 다시 가난해졌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묶여 있다면 오늘이 바로 출구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주유소, 캠핑장, 아파트 중 하나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댓글로 현재 상황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